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지금, 어쨌든, 나라가 지금, 난리죠, 난리. 어제 그래, 제가, 금수환박 관련해서 방송도 했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전히, 업무는 남습니다. 지금에 와서 기득권과 타협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죠. 말씀드리듯이 바보가 아니면 아닌다며야 지금 이 시점에서 타협해봐야 박근혜가 처럼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그 당시에 자기가 직접 수사팀장이었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타협을 했다는 것도 일단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제가 아니고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마산 어시장에 방문했을 때 그 즉석으로 연설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대통령직을 5월 10일 시작해서 5년 후에 청사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그 지지와 기대 절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제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늘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국민만 보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만 보고 갔는데 국민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용산 이전이나 이런 문제는 솔직히 여론 조사라든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민생에 어떤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이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수사권 폐지하는 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검수완박 그것 때문에 자기가 총장직을 내려놓고 나와가지고 지금 어쨌든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걸 접어두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보면 일반 사람들은 검수완박 때문에 그게 부패완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표 던지고 나와가지고 대선에 출마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이.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은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장과 국민의 삶의 현장, 산업 현장에 이 헌법 정신이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제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지금 분탕질 치는 저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라고 저는 이제 느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헌법 정신이라고 얘기한 게 지금 검수완박 저거를 이제 계속 누구나 다 나서서 위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게 헌법 정신이 위배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빗대서 얘기를 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국회에 있는 게 아니고 시장, 그리고 국민의 삶의 현장, 산업 현장에 이제 헌법정신이 살아있다. 대내외적 위기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단호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지금 한다는 게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지켜내겠다고 했어요. 그 경제적 번영과 꿈을 실현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이다. 그러면 지금 저 짓거리는 경제를 망치고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잊지 않고 잘 지키고 수호하겠습니다. 이제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유퀴즈에서 나와서 했던 말이죠. 삶을 좀 바꿔놓고 국민의 복리후생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결과를 내놓을지, 물가는 펑펑 올라가는데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잠이 안 온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인재를 뽑아서 진영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그분들과 밤새 고민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현장을 챙기고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결과를 내놓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내각 구성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선한 그 18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문가고 인재다. 그래서 진영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뽑은 거고, 그 사람들과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이제 결과를 내놓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야 합의된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말이 없죠. 권성동이는 오늘도 개소리를 씹으리고 있더라고요. 합의하지 않으면 이제 더 나쁘다고, 아니, 더 나쁜 게 아니라 더 나쁜 방향으로 가야 이제 헌법소원을 냈을 경우에 위헌 판결을 빨리 받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 통과가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래 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이유와 듣든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아니, 막말로 그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굳이 얘들 입장에서,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굳이 뭐 무리해가면서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토끼 형이 만약에 계속 말도 없이 계속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언급도 안 하고 계속 만약에 취임 때까지 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헌법재판소에다가 누군가가 위헌 소송을 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이라고 빠르게 땅땅땅 때려줄 리가 없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별 말도 안 하는데, 말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야당이 반대를 하고 민주당이 미친 듯이 폭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땅땅 의사봉 두들겨 가지고 통과시키고, 만약에 문재인이가 사인을 해가지고 공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명분이 생기잖아요. 명분이. 이거 위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어차피 반대한다고 했고, 야당도 반대한다고 했고, 그때 되면 이제 그 여당이 될 거 아닙니까? 여당도 반대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당연히 헌법소원이 들어가면 당연히 빠르게, 그냥 3개월 유예잖아요. 3개월. 지금은 4개월로 바뀌었습니다만,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솔직히 3개월이면 충분하잖아요. 그 사이에 뭐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된다고 했으니까
든든한 뒷배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분명히 이건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 수사권을 폐지하는 걸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검찰은 미친 듯이 두들겨 잡을 거 아니야, 이 새끼들. 그러는 와중에 그러니까 3개월이면 심하고 미친 듯이 만약에 뭐 상설 특검하고 다 돌리가면서 이거 하면 최소한 지금 그 뭐 민주당이든 뭐든 간에 최소 50에서 60명 정도는 집어넣을 수 있죠. 예전에 그 김종민이가 예전까지도 아니죠. 한 2주 정도 됐습니까? 김종민이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한 50명 잡아 넣을 거냐고.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자기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50명은 만약에 제대로 수사하면 기본적으로 50명은 달려 들어간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후다닥 해가지고 빠르게 해가지고 검찰이 이제 미친 듯이 그 수사를 할 거니까 3개월이면 50명, 60명 뭐 잡아넣는 거 일이겠어요? 그러면 지금 172석에서 한 50명 빼면 120석밖에 안 되잖아. 120석. 그럼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 와중에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땅땅땅 위헌이다 때리고 있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토끼형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마산의시장에서 한 연설문은 연설문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헌법 정신 얘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새끼들 하는 짓이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자기 입으로도 그랬잖아요.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근데 자기도 이걸 부패 완판이라고 하고 사표 던지고 나와놓고, 부패가 만연하면 경제 번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 국회에서 이런 야합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지금 마산에 가서 이 얘기를, 이 연설을 했단 말이죠. 이 연설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리고 처음에 그래, 5월 10일 날 시작해서 5년 후에 막 가슴에 새기면서 절대 잊지 않고 직을 수행하겠다. 이 지금 너무 지금 여기 연설했던 이 말과 지금의 어떤 대응 방식이 지금 전혀 지금 이 매치가 전혀 안 되죠. 매치가 전혀 안 되고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타협을 한다는 거는 어차피 자기가 죽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역사가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왜냐하면 일단은 지지율은 계속 빠질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지지율은 계속 아마가 아니고 지지율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지지율은. 그러면 아니 당연히 그러면 박근혜 때처럼 그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이때 어쨌든 그 조작된 태블릿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수사하고 다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걸 모를 리도 없잖아요. 그 정도 머리라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죠. 오지도.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몇 번의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몇 번의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12월 9일 날 울산에서 이준석이하고 손잡은 거.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1월 초에 선대위 해산하면서 분명히 그때 당에서 이준석이를 탄핵하겠다고 전부 다 만장일치로 회의를 해가지고 땅땅땅 하기 직전에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이준석이를 살려줬죠. 물론 이제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이때는 그냥 후보자 시절이었고 지금은 지금 권력을 잡은 상태잖아요. 권력을 잡은 상태잖아요. 이게 달라지긴 했는데 상황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 비슷하잖아요. 이 경우는 비슷하잖아요. 이 대처하는 방식은. 이때는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준석이가 날아가는 거였는데 그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그냥 그 권성동이 불러다가 대가리 깨면서 이 개새끼야 이걸 뭐 이거 받아 이 씨발라마 아니면 그래 분명히 그 상황을 어떤 형태로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듣고 그리고 그 중재안이라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러면 야 이 씨발로만 뒤지고 싶냐고 받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분명히 들었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분명히 그냥 받지 말라고 씨발로만 하면서 막 했으면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안 받았을 거. 그런데 덜렁 받았어요. 권성동이가. 이 새끼가 변명이라고 오늘 하는 게 웃긴 게, 아니, 지 입으로 그랬잖아. 이틀 전인가. 민주당에서도 지금 의원들이 자기한테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 반대해야 된다. 그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씨발 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씹으려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그 이준석이 살렸던 그런, 경우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다 달라졌지만 경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인수위를 한 방에 날렸듯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뭐야 그 여야가 이렇게 막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냅둔 다음에 한 방에 이걸 만약에 날려버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론이 분명히 갤럽에서 조사한 게 지금 검수완박 반대가 55고 찬성이 30입니다. 그럼 이걸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통과되고 만약에 공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위헌 소송을 하더라도 위헌 판결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합의로 했고 우리 토끼 형도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말이 없고 하면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4개월로 유예가 됐지만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라고요. 아니 4개월 후면 내가 지금 밥줄이 끊어지는데 그게 확실하게 밥줄이 끊어지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니 인수위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야합이다고 하면 되거든요. 야합이다고. 그런데 인수위에서도 일단 존중한다고 했거든요.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정한다는 그하고는 좀 다르긴 하죠.
그냥 합의가 됐으니까 일단은 존중은 할게. 일단 그 정도 선이긴 한데. 아니, 그래, 그 전날에 분명히 입법 구대다라고 했잖아요. 입법 구대다. 그런데, 어, 그럼 인수위에서 야합이다고 이렇게만 해줬어도 깔끔해지거든요. 그러면 야합이라고 했으니까 인수위에서 이거는 우리 토끼형 어중이라고 딱 뭡니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 지금 뭐 이 말에다 저 말에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럼 뭘까? 분명한 거는 그 국회에서 난장을 지던 그 순간에 지금 그 짓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짓이다. 이걸 지금 마산의 시장에서 했거든요. 이게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산업 현장에 있다. 만약에 국회를 드러내더라도 이게 대한 뭐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처 방안이. 총선거를 실시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미친 듯이 얘들을 수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먼저 전제가 그거잖아요. 그럼 그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려면 토끼형이 반대한다고 입장을 야합이다고 반대한다 미친 짓 하지 말라고 이 입장을 밝혀주면 검찰은 당연히 그걸 신호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아, 우리 보스가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하는구나. 우리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미친 듯이 이 새끼들 잡아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토요일이고 뭐 일요일까지 지나고 이제 뭐 그래도 다음 주 뭐 주말쯤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이제 뭐 통과를 시킨다고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 시간이 한 4일, 5일 정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막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저도 솔직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상반되는 내용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 이제, 어, 이 지금 이제까지의 어떤 우리 토끼형의 어떤 이 방식들을 보면, 그,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상대의 그 민낯을 갖다가 다 까발리고 난 다음에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수법이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민낯을 다 까발렸다는 것 정도까지는 지금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게 자기들과 관련된 범죄, 선거 범죄 뭐 이런 것들, 공직자 범죄 이런 것들 다 뺐으니까 그거는 보여준 것까지는 보면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민낯을, 더러운 민낯을 다 까발려 있는 것까지는 성공을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그 토끼형 방식대로 여기까지는 왔다고 저도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입장 발표가 있어야 돼요. 입장 발표가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검찰도 우리를 버리는구나라고는 신호를 받아들일 거고 헌법재판소도 뭐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네? 누군가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더라도 위헌이다 땅땅땅 아주 해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냥 현재로서는 어떻든지도 뭐 같아보다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나마 이제 좀, 뭐,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예측을 해본다면,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예전까지는 아니죠. 이제 우리 토끼 형의 이제 목적은 리셋 코리아. 그러니까 리셋을 시킬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까지의 어떤 행보나 말을 보면은 분명히 이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박정희 때는 솔직히 하얀 백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대로 이제 이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70년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항칠이 돼 있어가지고 항칠은 낙스의 경상도 말이죠. 그거 두껍게 넓고 두껍게 낙스가 돼 있으니까 황칠이 돼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새로 하려면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럼 아예 그냥 이 항칠이 된 이 종이를 그냥 버리는 걸로 결정을 내렸나? 그래서 다 버리고 그냥 새 종이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그리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만약에 국회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조져버리다 칩시다. 당장 어쨌든 국회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국회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정치인들 없이, 국회의원 없이. 근데 잠깐만. 국회의원 없앤다고? 국회의원 없앤다고? 그럼 법을 누가 만들지? 근데 어떤 형태로든 법을 만드는, 그러면, 저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분명한 건 때까지 여기까지 끌고 온 걸 보면은, 뭐, 머리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국회를 그냥 아예 없애비고, 그 대체할 만한 뭔가 어떤, 그거를 구상을 하고 있나? 근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그게 되나? 아예 국회를 그냥 없애버리고, 뭔가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든다? 근데 그게 될까? 머리 아프죠? 어, 제가 이틀 전인가 사흘 전인가 다대표 형님 통화를 하면서 다대표 형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다대표 형님이 정확하게 그 소스가 어딘지는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토끼 형이 검사 시절을 얘기죠.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주변에다가. 일반 공직자들은 뇌물을 100만 원, 200만 원 받아도 뭐 옷을 벗거나 이제 하잖아요. 징계를 어떤 받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뇌물을 받아 처먹어도 처벌도 안 받고, 예를 들면 이재명이 같은, 아니면 뭐 다른 놈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그렇잖아.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정치인들의 어떤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 어차피 자기도 수사 많이 했잖아요.
20년 전에 그 안희정이하고 저 강금원이도 집어넣었고 뭐 다 했잖아. 그걸 보면서 분명히 일반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으면 징계를 받는데 정치인들은 뇌물을 받고서도 멀쩡하더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거냐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주변에다가 했다고 해요. 했다고. 그거 지금 저기 금수환박법에 따르면 더 지가 그 정치인의 뇌물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했는데 더 분노할 일이잖아 이게. 이거는 아예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급하니까 아직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한뭐 5일 정도가 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마음이 화닥화닥 하니까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수대표 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저보다 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정말 머리 아파요. 아 정말 그 진짜 이게 지금 잠을 잘 못 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지금 현재 정치판을 완전히 갈아엎고 뭔가 새로운 걸로 새 판을 짜려고 지금 구상이 되어 있나? 근데 그게 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정치인도 다 만약에 어차피 털미는 뭐 얼마든지 다 잡아넣을 수 있습니다. 300명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하고 나면 정치인들 아무도 없잖아. 그 어쨌든 입법부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법부가. 뭐 어쨌든 저는 전공이 이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그것도 안 나는데 엄두가 뭐 방법이 있나? 현재 국회를 그냥 예전에 그 뭐야 전두환 때처럼 그냥 해산시켜 버리고 그거를 대체할 만한 어떤 입법 기구를 만든다? 근데 그것도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어디서 조사를 해요? 뭐 지금 장관 임명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자꾸 저기 이런 쪽으로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게 뭐냐면 이 부분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과 삶의 현장, 산업 현장에 있다. 이 얘기가 아씨 머리 아프다. 경제적 번영. 정치인 수사를 못하면 경제적 번영은 물 건너갑니다. 자기가 말했듯이 부패 완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뇌물 받아 처먹은 정치인이 처벌도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했다고 하니까 분노를 주변에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너무 이거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분노했던 그 지점에서 지금 지점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이애들 하는 짓거리가 검수완박하겠다는 게. 그런데 어씨 그래 하기야 오늘이 뭐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이니까 뭐 뭐라고 뭐가 나올 그건 아니긴 한데 아 진짜 깜깜하네 진짜.
그래도 어쨌든 아직 제가 믿고 싶은 거는 뭔가 한 수를 숨겨놓고 있다는 거, 있을 것 같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로 만약에 가버리면 자기가 여기 마산어 시장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180도 다르게 세상은 흘러갈 겁니다. 이거는 뭐 예측이 아니고 뭐 이렇게 될 거다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죠, 반드시. 반드시 나라 꼬라지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아씨, 머리 아프다. 무슨 수를 갖고 있을까? 국회를 없애버리고 뭔가 입법 아씨 뭐지? 아 머리 아프다. 아무튼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오늘 한동훈이가 이제 한마디를 했죠. 수사권 조정 부정부패 대응 협정 졸속입법 우려. 일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일단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된다는 얘기. 과연 토끼 형은 일단 내일 뭡니까 그 비서실 수석 발표한다고 하죠. 그럼 분명히 또 기자가 물을 거거든요. 이 금수완박 합의한 것에 대해서. 그럼 또 이때 또 아마 뭐 나는 먹고 사는 문제만 챙길란다 이럴란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신호거든요. 검찰한테 주는 신호잖아요. 만약에 그 난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검찰은 우리를 진짜 버리는 게 맞구나. 우리를 버리는 게 맞구나.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4개월 유예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해요. 4개월 유예기간 동안. 왜냐? 검찰이 안 움직일 건데. 아니면 이것도 참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쪽으로 계속 제가 이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무리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니까 우리 토끼 형하고 검찰하고 인수위가 다 빼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 짜고 치는 고스톱? 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난리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 반응도 없는데 그게 이제 검찰하고 인수위하고 일단 다 기획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박자를 맞춰가면서 하나 이것들을 진짜 완전히 다 지금 현재 정치권을 완전히 다 조직내기 위해서 그런가?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들어요. 하도 깜깜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요 인수위하고 토끼형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검찰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 이거는 좀 여기까지는 나가는 거는 좀
아무래도 무리가 좀 있어 보이죠. 일단 한동훈이는 완곡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아, 뭘까? 정말 판때기를 바꾸는데 방치되어 있는 기존의 판때기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냥 깨끗한 새 판을 갖고 와서 그림을 그릴란가? 근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머리 아파. 일단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